예,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잡고 전략 세웁니다. 관심 종목도 물론 알아봅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로 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의 변화, 어떤 것을 주목할 것인가 오늘 주제인데요. 키워드부터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요즘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달러 시대를 9,200달러까지 올랐군요. 관련주들이 풍산이나 이미 좀 오르고 있죠? 네. 원자재 곡물 가격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를 나타냈고 원유 가격까지도 이미 60달러 선 넘어선 지가 좀 됐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분기 한때 톤당 약 4,400달러 정도 수준까지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9,000달러를 넘어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재련 수수료라고 해서 TC라고 있는데 이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기가 이제 구리 수요를 좀 더 자극하고 있고 구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지표를 좀 선행하는 경기에 대한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리 지표가 좋다는 것은 경기 지표들이 좋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 투자 기대까지는 타이트한 구리 수급에 대한 전망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 대한 수요도 특히 긍정적인 구리 가격 전망을 더욱더 지지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상해 선물 거래소에 이제 구리 재고가 3주 연속 최근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간보다 약 20만 톤 수준 정도로 적습니다. 여전히 중국 재고 비축, 리스타킹 기대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크게 수요를 하고 있지만 재고 수준이 아주 낮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구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구리 가격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2011년 최고치 정도까지 톤당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아마 톤당 1,500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물 파생형이라든지 주식형 ETF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풍산이 가장 대표되는 종목인데 아마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액이 2조 2천억 정도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도 1,100억 정도 수준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풍산이 톤당 구리 가격을 약 7,500달러 수준으로 가정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9,000달러 이상 그리고 10,000달러 이상 올라간다면 아마 풍산의 실적 단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풍산은 구리 가격과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2구 산업이라든지 대창, 서원 등과 같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으니까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주들 관심 갖자는 말씀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이 이제 좀 합의가 되는 소를 취하는 단계로 가고 있죠. 메디톡스하고 미국의 에볼루스사가 합의를 하면서 어제 이제 메디톡스가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 전체에 좀 투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메디톡스나 에볼루스의 합의가 결국 대웅제약까지 온기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제 보톡스 관련된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온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지금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마 그 코스닥 제약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의약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약 10%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 제약 지수도 아마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소외를 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화학과 같은 거래소 쪽의 대형주 쪽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워낙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점도 있고요. 또한 이제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에 관련된 모멘텀 부재도 전반적인 섹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형 트로스마가 출시 9개월 차부터 처방액 기준 약 18에서 21% 정도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점유율 확대가 정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실적 발표가 4분기가 나왔지만은 다소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조금 낮게 나타나면서 조금 실망감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CMO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작년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작년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코비드-19 치료제인 그 레키노나주가
보험주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만약에 획득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신약이라는 특성상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이런 부분들보다는 당초 이제 지금 부정적인 임상 결과 최근에 공개가 됐죠. 뭐 오코스텍이나 한올 바이오파마 등이 이제 좀 부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HLB라든지 일부 종목들과 관련된 이슈도 조금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상당히 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2월 지나면서 이제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센티가 달라질 수 있다 보고 있는데요. 3월 중순경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관련된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신약 개발 기업으로는 지금 네오 이뮨텍이 3월 중순 역시 상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리고 네오 이뮨텍 관련된 두 가지가 3월 중에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침 4월부터 본격적인 항암제 관련된 주요 학회가 개최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3, 4월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소 많이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쪽에 약간의 온기가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워낙 좀 눌려 있어서요. 다소 좀 그런 뉴스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키워드로 시장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가장 시장의 부담이고 화두인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이나 전략은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 특별히 이제 어제 오늘은 보험주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보험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여전히 금리 상승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고채 같은 경우는 지금 1.4 언제까지 갔다가 어제 1.37 정도로 끝나지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1.6에서 1.7 정도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채권 금리 상승은 결국 금융주에 대한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가장 좋은 안전한 부분들은 은행주가 좀 더 좋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보험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어제부터 강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일 선보주의 상승세는 전체적인 금융주의 키 맞추기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매크로 환경과 별개로 악화됐던 업황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보험주들이 특히 이제 지금 선보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들고 있고요. 4월부터 실손보험 요율이 인상되고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생보사들은 금리 상승으로 변액보험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또 완화됐다는 점도 보험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제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 쪽으로는 충분히 손해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인 부분은 생보주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만은 손보주는 아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는 수급이 들어오고 너무 싼 밸류에이션 때문에 충분히 배팅할 만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DB손보라든지 현대, 삼성, 메리츠, 한화 순서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주가 2분기는 좀 더 탑픽일 수 있지만 보험주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시장을 읽었고요. 전반적인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에도 있었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일단 지난주, 이번 주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얼마나 시장에 좀 더 부담을 줄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골드만삭스,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가 국내 코스피 타겟팅을 3,700포인트까지 올리는 리포팅을 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EPS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경기 회복 전반부에도 불구하고 다소 주가가 앞서갔다는 점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정상화되는 시간 벌기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당분간의 어떤 조정 국면은 필요한데요. 역시나 지금 금리에 대한 상승의 트렌드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고요.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아재주라 그러죠. 전통 산업 주식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금 언행으로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정유,
화학 그리고 정유가 올라가면 결국은 조선과 같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건설주까지도 보셔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여전히 견조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러와 약세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자금의 큰 폭의 유입 가능성은 조금은 낮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실적 장세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부분에서 작년에 실적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실적 장세의 특징은 지수 상승보다는 이제 종목별 로테이션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경제 펀더멘탈이나 정책적 스탠스 모두 올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속도감이 있어서 조금 우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폭은 지금은 기존에 올라왔던 금리 상승폭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고채 국내 3년물 기준 2021년 같은 경우는 맥스가 1.4%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일대갭 때문에 금리 상승 인갭치는 국고채 3년물 기준 1.7에서 1.8% 수준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조금은 리스크를 좀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형주가 좀 더 완화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적 장세로 간다면 최근에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로테이션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성장성과 저평가 시크릿컬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 성장성을 본다면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친환경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엔터미디어 쪽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평가 시크릿컬로 본다면 지금은 최근에 중국 소비가 올라오면서 경기 민감 소비주라든지 경기 관련 소비재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이런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확인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동안에는 약간은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2월 달까지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3월 달에 이제 집행이 될 텐데 이때까지는 금리가 좀 강하게 분위기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경기 부양책이 확정이 된다면 금리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완화되면서 다소 이제 금리가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금리의 속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 자체가 크게 악재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크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고평가받고 있는 성장주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아재주, 그러니까 전통 산업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최근에 보면은 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화학 업종이 좀 쉬었거든요. 롯데케미칼 올해 좋은데 금호석유전지, 롯데케미칼 그리고 S오일,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은 어닝이 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에너지 업종들이 ETF도 굉장히 강세이고 유가가 좋아지면 전통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상승에 배팅을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라든지 보험과 같은 특히 은행 쪽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두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사이클로 본다면 결국은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쪽을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하이닉스가 탄력도가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떤 좋은 밸류에이션까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담아야 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